애리조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이번 시즌 전승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주차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 전까지만 해도 전승팀이었던 필라델피아와 버팔로가 무너졌습니다. 덴버가 어떻게 필라델피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4쿼터 시작 지점에서의 경기 스코어는 3대 17, 덴버가 필라델피아에게 무려 14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덴버는 4쿼터 시작과 동시에 14점 차 이상으로 지고 있던 경기들에서 113전 112패였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 구단 역사상 동일 조건에서 단 두 번째 승리를 무려 전 시즌 챔피언을 상대로 만들어낸 거죠. 또한 필라델피아는 최근 21경기에서 20승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었고 허츠의 부상이 없었던 경기에서는 전승을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덴버가 이겼네요. 일단 덴버의 수비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제일런 허츠와 리그 톱급 공격 라인을 상대로 색을 6개나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조직력을 앞세워 허츠가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주지 않았고 마무리도 확실했습니다. 놀라웠던 사실은 덴버의 6개의 색 중 5개는 블리츠가 아닌 플레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만 패스러시에 가담했을 경우에도 필라델피아 공격 라인을 충분히 흔들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닉 보니토는 혼자서 색을 2.5개나 기록했습니다. 현 시점에 NFL에서 가장 많은 색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7개로 보니토, 압박까지 31개로 리그에서 1위입니다. 잭 앨런도 있고 조나단 쿠퍼까지. 여기에 이선 수비는 PS2가 지키고 있다. 어쩌면 NFL에서 가장 좋은 수비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러싱으로는 단 45야드만 허용했습니다. 물론 덴버 프론트가 원래 러싱을 잘 막긴 합니다. 이번 시즌 경기 평균 88.4야드 허용이면 6위로 훌륭한 성적이죠. 그런데 이글스는 이상하리만큼 러싱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AJ 브라운의 SNS 포스팅을 시리아니 감독이 의식한 건지 패스 시도를 늘리며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러싱이 잘 풀리지 않아도 경기 평균 패스보다는 러싱을 더 많이 시도하고 바클리에게 크게 의존했던 팀인 필라델피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러싱 시도를 단 11번밖에 하지 않았고 패스는 38번이나 던졌습니다. NFL 역사상 단 9번째 2000야드 런닝백과 압도적인 공격 라인을 가지고 이게 뭐하는 건가요? 패스 기록적으로 최대 수혜자는 디본테 스미스였습니다. 8개의 리셉션으로 114야드를 기록했고 속이 뻥 뚫리는 빅플레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던 건 역시나 덴버였습니다. 그냥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션 페이튼 감독이 굳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며 리드를 탈환했던 모습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본 닉스는 아직 장거리 패스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패스의 효율은 리그 상위권에 들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도 10야드 미만의 짧은 패스를 16번 던져 13개의 패스 성공과 113야드를 기록했죠. 또한 플레이 액션, 특히 블레그, 즉 스냅을 받자마자 한쪽으로 돌아 들어가며 패스를 던지는 플레이에서 극강의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런 플레이로 역전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이 나왔죠. 사실 보닉스가 포켓에서 불안할 일이 없긴 하다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공격 라인이 너무 탄탄합니다. 5명 중 압박을 3개 이상 허용했던 선수가 이 경기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닉스 드롭백 플레이 중 압박 허용률이 단 21.9%밖에 되지 않습니다. NFL에서 3위 기록이죠. 덴버의 공격 밸런스는 필라델피아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228 패싱 야드와 130 러싱 야드, 그리고 경기 대부분을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러싱을 포기하지 않으며 29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션 페이튼 감독의 노련함이 돋보였던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덴버는 현재 로스터에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트렌치는 탄탄하고 스킬 선수들은 화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히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덴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실수만 없다면, 페널티만 줄인다면 어느 상대를 붙여놔도 승산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전혀 패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컨퍼런스 팀 상대에게 당한 패배여서 플레이오프 때 되면 1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패스로 상대를 압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허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허츠가 혼자 캐리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은 아닌 것 같네요. 바클리가 러싱 시도를 6번만 하는 건 이건 아니죠. 스테폰 딕스가 버팔로로 돌아와 친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뉴잉글랜드의 이 승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드레이크 메이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를 뿌리치고 만들었던 플레이들은 메이의 포텐이 터지는 순간 같아 보였고 이제 드디어 페이트리어츠도 터닝 포인트를 지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버팔로 빌
이글스의 수비는 리그에서 딱 중간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엔 조시 앨런이 더 캐리해야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작년 조시 앨런은 턴오버가 총 6개밖에 없었는데 이번 뉴잉글랜드 경기를 포함해서 앨런의 턴오버가 3개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록인데 저는 이번 시즌 앨런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앨런은 스냅과 핸드오프를 놓치며 뉴잉글랜드에게 공격권을 줬고 인터셉션까지 던졌죠. 리시빙 웨폰은 아직 아쉽습니다. 키온 콜먼 드래프트 당시 팀의 넘버원 리시버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주길 바랬지만 현재까지 가장 믿을 만한 스킬 포지션 선수는 러닝백 제임스 쿡 그리고 타이트엔드 달튼 킹케이드, 리시버 쪽에서는 그나마 칼릴 샤키르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제임스 쿡마저 러싱으로 시도 평균 3.3야드와 총 49야드밖에 달리지 못했죠. 버팔로 공격에서 나온 실수들과 리그 중반쯤 되는 수비 레벨을 상대로 뉴잉글랜드가 이겼다는 사실이 대단한 건 맞긴 한데 너무 신나기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뉴잉글랜드의 문화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마이크 브레이블은 사람 자체가 작은 실수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선수들을 케어하는 데에 진심이어서 앞으로 뉴잉글랜드가 어이없이 무너질 확률은 예전보다 적어 보입니다. 맥 존스가 있었을 때 플레이오프 진출도 했었고 2년 전에 버팔로를 상대로 시즌 초중반에 이겼던 경험, 또 작년에는 조보로를 상대로도 1주차 때 이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경우에서 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발전하지도 않았었는데 올해는 느낌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그니처 승리가 나왔을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달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버팔로를 이겼으니 플레이오프 진출이 상당히 현실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덴버에 비해 뉴잉글랜드 칭찬에 좀 인색했네요. 근데 제 솔직한 리뷰이긴 합니다. 뉴잉글랜드가 잘하면 가까이 사는 저도 직관 가서 보는 재미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나저나 애리조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디머카도는 아주 멋있는 런 플레이를 바보 같은 펌블 플레이로 마무리 짓질 않나. 인터셉션 잘하고 공을 놓친 후 미식축구공으로 축구를 하다가 상대팀에게 터치다운을 내주질 않나. 카일러 머레이가 측은해 보입니다. 너무 애리조나 같은 경기였어서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탈떡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